반갑습니다.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프레이시더스의 밀리터리 워치인 패스파인더 44 바스토뉴 에디션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출시된 이 모델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세 리뷰에 앞서서 이 시계가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제가 밀리터리 마니아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는 즐겨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미군의 입장에서 리얼하게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아직도 손에 꼽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으로 묘사된 전투 중 하나가 바로 바스토뉴 공방전, 일명 벌지 전투인데 이 시계의 핵심 모티브이기도 하죠. 벌지 전투는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월까지 서부전선에서 이뤄진 독일군의 마지막 대공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벨기에 교통요지 바스토뉴에 주둔하던 미국 101 공수사단이 독일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독일군의 항복 요구에 대해 미국의 맥콜리프 준장이 남긴 너츠라는 대답은 역사적인 일화로 남아있죠. 이 내용은 HBO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나오는데 기억이 희미한 분들은 다시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레이시더스는 이 역사적인 전투의 의미를 시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이얼에 실제 전쟁에 공급된 카무플라즈 낙하산 원단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낙하산을 찾는 것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죠. 일단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풍화된 질감과 결함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프레이시더스는 이런 낙하산의 고유한 특성을 복원하고 정통적인 패턴과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내어 시계마다 다른 패턴의 독창성까지 표현했습니다. 패스파인더 44에 적용된 낙하산 원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미 공수부대가 사용했던 카무플라즈 T5 패러슈트로 하이츠타운 러그 컴퍼니에서 1943년에 생산한 진품이기도 하죠. 처음 시계를 받아봤을 때 단순한 카무플라즈 프린팅 다이얼로만 인식을 했는데 원단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프레이시더스는 정말 밀리터리의 진심이 아닌가 싶네요. 이 제품은 현재 판매처에서 $550, 한화로 약 78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 중이죠. 최근 환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옵션은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가죽 스트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리뷰하는 시계는 블랙 스트랩이죠. 패스파인더 44의 케이스 형태는 A12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의 여러 요소의 디테일을 살리고 있는 시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카무플라즈 다이얼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밀리터리 워치를 수집하는 분들에게는 유니크한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시계는 과연 어떤 수준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부터 보죠.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38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2.5mm입니다. 그리고 밴드는 블랙 컬러의 가죽 스트랩이며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며 일본 미오탁 9039 고진동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100m의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1943 T5 카무플라즈 패러슈트 천 소재의 다이얼과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된 부분을 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자. 아기자기한 원형 다이얼 안에 그린 계열의 카무플라즈 패턴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시계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컬러감이 미묘하게 다를 것으로 보이며 리뷰하는 제품은 밝은 톤의 컬러 영역이 넓은지 화사한 느낌을 주네요. 이 시계는 용두를 제외하고 38mm의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필드워치로 이상적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죠. 케이스부터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으며 샌드블라스틱 마감으로 은은한 무광이 고급스러움을 살립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크게 볼록한 형태라서 빈티지 밀리터리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네요. 안쪽의 다이얼은 낙하산 천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외곽에 인덱스 판을 올린 형태입니다. 컬러는 올리브 그린 계열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죠. 외곽에는 10분 단위 표기와 눈금이 마킹되어 있으며 바해형 스틸 인덱스가 입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루미너스 영역은 옐로 베이지, 스트로크는 실버 컬러로 되어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죠.
전체적인 컬러와 어우러지다 보니까 실버가 살짝 샴페인 골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시계에는 로고가 따로 없으며 6시 방향 하단에 Surrender Notch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설명했던 역사적인 일화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죠. 중앙에는 시분초 3개 렌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야광은 시분침과 바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며 필드워치답게 좋은 시인성을 지니고 있죠. 이 시계에는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가 사용되어서 준수한 발광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는 12.5mm로 일반적인 수준이며 용두는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사이드에 드릴드 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네요. 용두를 돌려서 풀어준 후에 1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가능하며 따로 데이트 캘린더가 없어서 조작이 간단한 편이죠. 그리고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밴드를 살펴보자. 블랙 컬러의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상당히 두툼하고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스트랩에 스티치는 없으며 표면 패턴이 주름진 느낌을 주는 디스트레스드 레더로 보입니다. 러그 쪽 폭은 20mm이며 스틸 탱버클 역시 샌드블라스팅 처리를 해서 케이스와의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죠. 이 시계는 퀵 릴리스 방식으로 스트랩 탈착이 수월하며 줄질을 잘 받는 디자인이라서 다양한 패턴의 가죽 스트랩이나 캔버스, 페를론, 나토, 메쉬, 본클립 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은 그린 캔버스 스트랩이나 본클립 브레이슬릿 혹은 분트 스트랩과 매치했을 때 개성을 살리기 좋아 보이죠. 참고로 프레시더스 시계들 대다수가 서양인 손목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지 스트랩이 긴 편입니다. 18cm인 제 손목에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은 짧은 스트랩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자. 솔리드 케이스백이 꽤 요란하네요. 카무플라즈 패턴 바탕 안에 로고와 모델명, 일련 번호, 다이얼 소재 등의 정보까지 상세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픈 방식이 전용 공구로 돌려야 해서 따로 열진 않았으며 안에는 미오타사의 9039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미오타의 고진동 무브먼트 라인 중 하나로 대표적인 9015 무브먼트에서 데이트 캘린더가 없는 버전이 9039라 보면 됩니다. 비교적 얇게 제작된 무브먼트라서 슬림한 시계에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기도 하죠.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8,800회 고진동에 1호차는 플러스 14초 정도로 나오고 파워 리저브는 약 42시간가량입니다.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컬러감과 디자인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시계네요. 그렇다고 크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밀리터리 컨셉을 잘 살리고 있어서 캐주얼한 복장에 잘 매치되죠. 다만 38mm 사이즈의 무게도 65.7g으로 가벼운 편이라서 손목에 가볍게 감깁니다. 그리고 우수한 시인성과 방수 성능으로 전천으로 착용하기 좋아 보이네요. 스트랩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드레스를 제외하면 웬만한 복장은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줄질을 통한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파인더 44에 대한 요약을 해보자. 38mm 사이즈의 더블돔 사파이어 글라스, 미오타 9039 고진동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슈퍼 루미노바 야광까지 전체적인 사양이 우수합니다. 거기에다가 $500대라는 가격은 마이크로 브랜드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니크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밀리터리 워치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어설픈 프린팅 다이얼이 아닌 실제 1943년에 생산된 패러슈트 원단을 그대로 적용한 점은 상당히 과감한 시도였다고 보이네요. 단순히 개성만 지닌 시계가 아니라 역사적인 스토리와 실제 흔적까지 담겨있는 부분은 이 시계를 수집할 만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